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금 반등의 이 기운들을 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국도 올랐고요. 우리 시장도 오늘 강세로 갑니다만 다만 오늘 중요한 게 아침에 강세를 이제 끝까지 이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금요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또 좀 금요일이고 부담이 있어서요. 강하게 가더라도 일단은 뭐 트레이더니까 대부분이 그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차익을 실현해주고 가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지수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2630선입니다. 코스닥은 870.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었죠. 사실은 여기서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라도 깜짝 놀랄 만한 좀 강한 반등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거 뭐지? 지금 안 추적하면 안 되는가? 이런 정도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뭐 그 정도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강세를 그래도 훅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선물 시장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고요. 오늘 저희가 딥사이트 시간에 이 퀀트로 이제 약간 통계적인 그 양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자리는 어디냐 그리고 하반기에 투자해 볼 만한 섹터 기업은 어떤 것인지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첫 코너 잠겨진 종목의 비밀을 풀어라. 잠금 해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바람의 이유와 함께 또 부담스러운 시장의 요소들이 서로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좀 더 긍정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뉴욕장부터 오늘 우리 출발까지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종목에 대한 차분한 전략 저희 시간 통해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잠금 해제 시간 진행을 해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 등을 다 놓고 봤을 때 과장님이 주신 종목들의 이 목표가 달성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리뷰가 좀 있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에 저희에게 주셨던 종목이고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살짝 지금 조정이 나와서 매수가보다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이거든요. 일단 뭐 아직 못 파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전략을 주시고 이익 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이 어떠셨는지도 말씀 주세요. 네. 일단 동진 세미캠의 경우에는 지난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마침 좀 호재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솔브레인하고 동진 세미캠이 이제 삼성전자의 미국 증설에 맞춰서 함께 미국 진출을 한다라는 기사였고요. 이 기사로 이제 같은 날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장에 반도체 서버양 수요 둔화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반도체 전체인 뭐 소재주나 부품주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업황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소재 쪽 업계 분들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보면 반도체 소재 쪽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분위기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여전히 2분기에 실적 기대감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 가동되는 팹도 증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향후 1년간은 실적 개선 사이클을 저는 누려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 못 파신 분들 여전히 홀딩하셔도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관점 의견 주셨고요. 또 하나 있어요. 같은 날 말씀 주셨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아비코전자요. 네. 이 종목도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아비코전자도 사실 여전히 업황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끌고 가볼까요? 네. 5월 18일에 이제 갑자기 시세가 뭐 15,000원 이상으로 급등을 하면서 목표주가 달성을 했는데 아마 단타성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좀 이날 차익 실현이 좀 나섰어요. 그러면서 좀 강한 음봉을 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소개를 드렸던 날의 가격까지 지금 좀 다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2주간 DDR5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만 조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나 전망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다라고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과열이 조금 식었을 때 이 회사 관심 가져볼 만한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AS 리뷰해 주셨어요.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들입니다.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개인 투자자도 얼마나 궁금했던 종목이에요. LG이노텍. 그런데 타이틀이 앞으로의 3년 이어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애플 공급망 안정화 수혜. 요즘에 애플이 계속 이 중국에서 공급망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 맥락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대만이나 한국 쪽으로 애플이 이 공급망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애플의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를 지금 현재 후면 카메라 맡고 있는 LG노텍에 추가적으로 맡긴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중국 물량을 좀 줄인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결국에 이러한 상황은 이 대표인 팀 쿡의 의사결정이 저는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분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재미있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한마디로 재고 관리나 밸류체인 관리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이끌던 시절에 재고가 한 달치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스티브 잡스가 이 재계에서 재고 관리 잘하는 인재가 도대체 누구냐 했는데 이 팀쿡 이라고 해서 삼고초려를 해서 이 애플에 영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향후에 애플 밸류체인의 수혜를 누가 입을 것이냐를 가늠해 보려면 제가 볼 땐 이 팀쿡의 머릿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팀쿡은 무엇보다 밸류체인의 공급 안정성을 지금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앞서 말씀드렸고 그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공급망의 안정성이 당장의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걸 저는 느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재고 관리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데 사실 이게 뭐 그냥 옆집에서 뭐 위아래층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국가를 바꾸는 이 과정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거 좀 부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중국 쪽에서 한국으로 밸류체인 이동을 할 경우에는 코스트만 한 30%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제조업 입장에서 포기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만큼이나 또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이 팀쿡 대표가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향후 밸류체인의 축소, 중국 쪽의 밸류체인 축소 가능성을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수혜를 결국엔 이제 LG노텍이 받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말이나 이제 내년을 주도할 테마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다들 비슷하게 떠올리시는 부분이 애플의 새로운 디바이스의 등장일 것 같아요. XR 디바이스와 애플카를 아마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애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 성공이 향후 이들의 미래 먹거리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메타 디바이스와 애플카의 밸류체인 재구성은 애플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애플카냐, 애플 아이폰이냐, 혹은 이 새로운 스마트 기기냐, 뭐 좀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거의 들어가게 되는 건 사실 LG이노텍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합 부품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애플과 친한 그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느낌처럼 수급은 알고 있다. 누가 먼저 미리 샀을까요? 네. 지금 제가 이제 표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현재 연초 이후에 LG이노텍 수급을 보시면은 이 많은 이 수급 중에서 이 개인만 이 종목을 최근에 LG이노텍을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 사모펀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샀네요. 네. 나머지 기관 외국인 모두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경까지는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4월 중순부터 좀 급격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감지가 되실 텐데 그럼 기관이 이때 왜 팔았냐를 보시면 일단 2분기는 LG이노텍의 전통적 비수기입니다. 2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로 전 차익 실현에 좀 나섰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한 애플의 수요 둔화, 그다음에 생산 차질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차익 실현에 나섰었다 볼 수 있는데
4월 중순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급변을 했는데 저는 이게 애플 디바이스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4월 13일자에 나온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애플카가 DCU 방식을 이제 애플카 쪽에 채택을 할 것이고 한국 부품 기업의 센서 분야를 의뢰를 했다라고 이제 나오는 기사가 네. 예,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애플과 협력 관계가 좋았던 LG노텍이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메이저 수급들의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바로 저렇게 급격한 수급 유입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 DCU 방식이라는 게 사실 그거지 않아요? 테슬라가 하는 걸로 네. 해서 좀 유명한. 네, 맞습니다. 네. 네, DCU 방식은 지금 현재 테슬라가 적용 중인 이 DCU 방식을 적용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전자 제어 장치라고 해서 이제 ECU 방식이 있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완성차들이 하는 방식인데 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전체를 관리하는 게 DCU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애플의 이제 자체 설계 그 칩, AP에 대한 어떤 강력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이 방식을 이제 채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부품마다 달랐던 소프트웨어를 이제 통합을 해서 전체 ECU 개수를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차량 부품마다 운영 소프트웨어가 달랐는데 이 부분을 이제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의 어떤 장점은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강력해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복잡한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때 상당히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LG 이노텍이 좀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그저 그냥 카메라 모듈 업체로서의 색채가 조금 더 짙은데 네. 전장에서의 이익이 좀 빨리 와야 된다라는 저희가 그런 기다림의 목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노텍의 재평가는 전장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애플카 이외에도 이노텍의 전장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장 사업의 수주 잔고가 지금 10조 원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전산의 매출 비중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서 한 7% 정도로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장 쪽에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전방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글로벌 전장업체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제품인 전장 카메라의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요 공급사로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향후 또 애플카가 출시될 경우에는 핵심 밸류체인에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장 사업 부문에 대한 멀티플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변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변화 요소들이 좀 곳곳에서 감지가 되더라고요. 증설에 대한 의지도 많고요. 네, 올해 캐펙스가 이 LG이노텍이 1조 8천억 수준으로 할 계획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7천억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상당히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향후 상정성 확보를 위해서 고객사와 제가 볼 때는 긴밀한 협의 하에 완료가 된 투자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알아보기로는 관련 장비사로도 발주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증설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이 증설이 가져올 최종 결과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애플의 신규 디바이스인 XR 디바이스와 애플카로의 매출을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반기가 오기 전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이거는 지금 당장 막 사야 될 것만 같은 네. 그 느낌의 목표가들이 나오잖아요. 네. 60만 원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예. LG 이노텍 어느 정도 가격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아마 6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러한 기대감들이 다 반영이 됐을 때 실제로 그 정도를 꿈꿔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저는 1차 목표가는 43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32만 원, 그리고 목표 라인은 43만 원으로 LG 이노텍 설정을 해주셨어요. 하반기 여러 이슈들의 중심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메이저 수급들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샘 CNS, 저 낯설어요.
근데 고수는 알아보는 세라믹 STF. 세라믹 STF도 낯설어요. 너무 어렵죠. 네, 이게 어떤 업체인지 포인트 하나씩 들어가면서 저도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명이 상당히 어려워요. 샘CNS 그리고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회사가 뭐 하는 기업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마지막 EDS 공정이라고 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웨이퍼의 수율을 측정하는 이제 테스트 장비가 있는데요. 네. 그 장비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은 프로브 카드입니다. 이 프로브 카드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이 샘CNS가 만드는 세라믹 STF라는 또 부품이고요. 네. 예, 그래서 프로브 카드의 부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라믹 STF는 쉽게 말해서 웨이퍼의 이제 칩과 테스터를 연결해주는 전기적 신호들의 길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전신이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기 랜드용 기판 사업부 쪽에서 이제 분사가 된 기업이고요. 현재 YIK가 최대 주주고요. 대주주 지분 제외 시에 실제 유통 물량은 한 20% 정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대표께서 여성분하고 이제 남성분 각자 대표신데 네. 최유진 대표이사는 이 엑시콘 그룹의 이 최대 그 회장님이신 최명배 회장님의 첫째 따님이십니다. 아무래도 이 너무 예쁜 첫째 따님한테는 핵심적인 기업을 맡기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분이 따님이라고 해서 이 회사 맡은 게 아니고요. 서울대 재료공학 석사와 박사를 이미 거쳐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실력을 쌓으신 분이고요. 샘CNS 출범하면서 이제 합류를 한 거고 상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알려진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포인트가 막 중수는 프로브 카드를, 고수는 부품주를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요거는 어떤 맥락에서요? 네, 이제 요게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약간 이제 프로브 카드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요. 네. 뭐 TSE 뭐 이런 거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프로브 카드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온 것 같고요. 이 시장 규모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세라믹 STF 시장 규모는 한 5천억 정도 되고요. 뭐 2023년까지 연평균 한 14% 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낸드용 쪽이 이제 한 1,200억 정도 규모고요. 그다음에 DRAM 쪽이 한 2,000억, 비메모리 쪽이 한 1,800억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이 프로브 카드 시장, 그러니까 고객사의 시장은 탑티어 한 10개 회사들이 전체 시장 점유율 한 80% 장악하고 있고요. 이 프로브 카드의 부품 시장은 이 회사 포함해서 한 5개가 과점하고 있는데 이 프로브 카드보다 부품 쪽이 오히려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TSA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제 얘기 나오기로는 이제 애플이 소켓과 프로브 카드 벤더를 변경을 한다라는 기사고요. 네. 예, 해당 수혜를 이제 TSA가 받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예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TSA의 프로브 카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 샘CNS거든요. 이런 공급 구조가 향후에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사들보다 납품하는 프로브카드 업체들보다 이 업체들이 기술 장벽도 좀 있는 편이고 네. 뭐 이익도 조금 더 잘 잡히나요, 그럼? 네, 맞습니다. 고객사보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고객사인 TSA보다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더 높습니다. 예, 1분기에 36%의 영업이익률을 샘CNS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결국에 높은 영업이익률은 결국에 기술력의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수율이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저온 소성 방식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이 세라믹을 저온으로 가공하는 기술이 원천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해외에 독점했던 기술인데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고 이 저온 소성 방식을 기반으로 한 이 기판은 고온으로 이제 하는 HATCC 방식으로 생산되는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수율이 좋고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납기도 짧기 때문에 대응 능력 면에서 상당히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업체 매출이 뭐 대다수가 약간 낸드 네, 맞습니다. 네. 이 회사는 낸드 쪽이 현재로서는 매출 거의 대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는 이 낸드 시장에 앞서 말씀드린 3배 시장의 규모인 디램과 비메모리 개척이 제가 볼 때 주가 상승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드램용 STF 판가가 낸드용 대비해서 한 1.5배에서 5배 수준까지 좀 ASP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2020년부터 제품과 시장 다변화 진행 중이고
먼저 재작년 2020년에 삼성전자향으로는 퀄 테스트를 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디램용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9월에는 비메모리향도 고객사 퀄 테스트 승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디램과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샘CNS 6,43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 시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이제 상장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세라믹 STF 사업은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요. 초기 비용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위치까지 올라오는 데는 한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 필요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말인즉슨 결국 해자가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가격은 더 높고 원가율은 더 낮은 D램과 비메모리 향으로의 어떤 침투 속도를 확인만 시켜준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한 22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주요 고객사인 키옥시아향 공급 물량이 지금 3월부터 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2분기 매출에서 2분기 매출 전체를 봤을 때 ASP 상승은 있지만 QOQ나 뭐 매출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소폭 하락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분기 매출 둔화의 우려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저는 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걱정스러움이 섞인 이슈로 인해서 조정받게 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얘기 주셨어요. 그러면 좀 잘 모아 나간다면 어느 정도 가격에서 이익을 좀 챙겨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7,300원 정도, 목표 주가 7,3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700원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IT 업체들의 사업부 공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또 새 거 배웠네요. 세라믹 STF 이 시장 저도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전략과 두 종목에 대한 AS 나눠봤어요. 유영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